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민 상담 도와드릴 김도호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많이 도와드릴 텐데요. 참 시장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그런 부분에서 있어 내 종목들이 자꾸 아래쪽으로 내려간 부분에서 고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제가 조밀조밀하게 디테일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거기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딱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문자로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면은 상담 접수 받아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역시 여러분들 상담 도와드려야 될 텐데 그 전에 시장 분위기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굉장히 힘들었다. 한 주가 아니라 한 달, 두 달 넘게 계속 힘들게 지나가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답답하시죠? 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자, 시장은 지금 우리가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금리는 정점을 가고요. 그러면서 주가는 아래에서 그 금리의 어떤 정점 신호에 대한 반대적인 기대감, 그러니까 사이클에 대한 어떤 기대감성을 가져갈 수 있는 여건에서 물가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추려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외부적인 요인, 전쟁 리스크가 일부 발발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좋지 않게 흘러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 리스크는 우리가 낮추고 있고 기대하고 있던 금리 인상의 원인이었던 물가 안정에 대한 부분들의 안 좋은 현상을 또 나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결국 어떤 부분이냐? 에너지 쪽입니다. 에너지 쪽에 대한 부분들이 그 가격이 유가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면서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이어지는데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입니다. 시장이 공포에 휩쓸리고 가고 있는 흐름인데, 자, 전쟁은 흘러가고요. 역사적으로 중동 전쟁은 긴 시간 동안에 어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영향이 조금 컸다라는 부분이죠. 그런 단기적인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풀고 가야 된다라고 보시고 그 단기적인 시간적인 조정을 좀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 결국 이 사이클이 오고 난 뒤에 좋지 않은 다음에 좋아질 수 있는 사이클이 어느 쪽에서 오냐? 업황 회복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계속 이미 힌트를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역시 IT 반도체의 회복이라는 부분을 좀 가져다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내년에 좋아질 수 있는 측면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2차 전지의 낙폭도 커지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에코프로 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점검해본다라고 하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상에서 애초에 지금 하락세로 빠지고 있는 내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역시 지금 현재 72,000원대 위쪽에 상단은 올라서지 못하고 하단은 아래쪽에 65,000원대, 66,000원대 부근에 계속 맴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래쪽으로는 64,000원까지는 충분히 열어두셔도 되고요. 다음에 72,000원 쪽에 접근한다라면 위쪽으로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적인 부분이 아직 조금 더 남아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는 조금씩 조각 투자로 모아가시는 우리가 분할 매수를 조금 해서 모아가는 전략도 좋고요. 내가 좋지 않은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일부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줄여서 이쪽으로 옮겨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우량 기업 특히나 메모리 쪽이나 DDR5 쪽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갈까라는 고민만 계속 들 상황인데 그럴 때 가격을 싸게 줄 때 조금씩 모아두시면은 결국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라는 기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2차 전지도 있지만 재료적인 소재적인 측면에서 좀 많은 부분들 가질 수 있겠죠. 주가가 조금 내려가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좀 많이 내려왔던 부분들 2차 전지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부터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 내려가는 부분에서 지지력을 보일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려가는데 얼마까지 내려가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그리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한 50만 원대 정도 부근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고 보는 게 맞고요. 54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가격대와 그리고 70만 원 선 언저리 정도가 그 사이 정도 70만 원과 55만 원 사이 정도가 될 것 같네요. 그런 사이 정도가 조금 어느 정도 에코프로가 진정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럼 2차 전지 전반적인 부분이 좀 진정되고요. 시장이 반등 줄 때 2차 전지도 혼자만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회복될 때는 같이 반등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있다. 다만 시간적인 조정 때문에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주가의 가격적 위치가 70만 원 아래쪽으로 올 경우에는 평균값이 좀 아래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올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신호는
이전에 있었던 7월 달에 갑작스러운 급등이 나왔던 이 구간이죠. 차익 실현 만들기 위해서 주가를 부풀리고 개인들의 관심을 끌어왔던 100만 원 목표가 있었던 그 이상까지도 갔다 왔던 부분인데 그 아래쪽에까지 다시 내려가는 부분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2차 전지는 좀 시간적인 여유를 두시면서 보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복할 수 있는 단계에서 우상향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 줄 수 있는 섹터는 IT와 반도체 쪽, 특히나 DDR5나 기판 쪽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테스트 공정도 있고 그리고 그쪽 관련된 부분 소켓이라든지 장비 쪽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조금 점검해 보시고 조각 투자를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요. 더디지만 기간적인 조정 이후에 회복할 거니까 좀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전화 연결부터 해볼 겁니다. 전화 지금 주셔도 되니까요. 많이 전화 주시고 먼저 연결된 전화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코리아 서키트. 코리아 서키트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0,510원에 네, 15%요. 15%요. 네. 2만 얼마요? 500원이요? 네. 사신 지가 오래 사셨나요? 아니요. 아, 진짜 오래되신 거예요? 예. 어떤 점이 2022 가장 년도. 궁금하세요? 이제 어느 시점에서 네. 추가 매수를 좀 해야 되는지. 일단 코리안 서키트가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아세요? 반도체 아닌가요? 반도체, IT 쪽 이제 그 관련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기판이나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이게 시간적인 부분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코리아 서키트는 이 그룹사, 이 코리아 서키트가요, 고려아연이라는 기업 아세요? 아니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네. 그 그룹이 있어요. 영풍 그룹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그룹인데 그 그룹사들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코리아 서키트가 예전에 이익성이 작년까지만 해도 이익성이 굉장히 좋았어요.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이익적인 부분이 있는 자금 가지고 같은 계열사 지분을 막 계속 흡수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실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적인 부분에서 메모리 쪽, 반도체 쪽이나 이런 기판성에 대한 효율성은 떨어지는데 좀 먼 미래를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자율주행이나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많은 IT 부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영향력을 좀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IT 쪽과 반도체 쪽이 상반기 때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흐름성 자체가 워낙 그 실적적인 부분에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상반기 때 실적이 같이 이제 IT 반도체 안 좋을 때 같이 안 좋았던 흐름이고, 그리고 그룹 쪽의 내부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시그네틱스라는 이런 같은 계열사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의 그 회계 쪽에 관련된 부분에 어떤 내용성들이 좀 시간의 어떤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적인 부분이 꽤 오래 걸릴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비중이 15% 정도면 우리가 시간을 조금 기다렸다가 늘려보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시간적인 투자를 좀 하셔야 되고요. 기업 자체는 회복성은 분명히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은 아니고요. 내년에 상반기나 내년 초나 그리고 올 연말 이후에 좀 흐름 지나가면은 분명히 반도체나 IT 쪽에 대한 흐름 그리고 삼성전기의 흐름이 좋아지면서 기판 쪽의 흐름이 좋아지면은 코리아 서키트도 거기에 반응을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건 홀딩하시고요. 수급적인 위치는 실적으로 지금 14,900원대 정도는 아래쪽에서는 비중을 약간씩 아주 조금씩은 이후에 올 연말 이후 한 12월 달 11월 말이나 12월 달 접어들 때 조금씩 추가 대응 쪽은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전쟁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부분은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시간을 좀 기다렸다가 우리 전쟁 이슈가 조금 수그러들고 미국의 어떤 금리의 동결에 대한 부분이 11월 달 지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기조가 또 바뀔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만약에 그때 14,900원 아래쪽에 가격이 아직 있다라고 하면 비중을 조금 늘려놓고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1,000원대 가격도 충분히 저는 시간이 지나면 올라올 수 있는 가격이지만 그 시간적인 부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니까 단가를 한 19,000원 아래쪽으로 좀 낮춰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 자체는 큰 리스크를 오랫동안 가져갈 기업은 아니니까요. 좀 관심 있게 조금 더 시간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네. 네, 좀 감사합니다. 기다리는 쪽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또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요. 예. 네, 매수가 후 비중은요? 매수가는 36,000원이고 비중은 70%입니다. 36,000원에 비중이 70%요? 예, 예. 이거 뭔가 누군가 얘기를 듣고 사셨을 것 같은데요.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달 전쯤에 네. 그때 엔비디아가 제일 잘 나가던 때거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미국 최고 주식이고 뭐 또 미국 증권가에서도 엔비디아가 뭐 750까지 상향 조정시키고 네, 맞아요. 최고 주식이라고 그럴 때 제가 따라 들어간 그때 거의 뭐 올인을 한 거죠. 네. 이스페타시스가 그 엔비디아 대장주니까. 음. 근데 딱 올인하고 나서부터 뭐 그 엔비디아 뭐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갑자기. 네. 아니 제 호재가 떴는데. 네, 그러더니만은 뭐 지금 요새 또 이제 바이든이 뭐 또 그 중국발을 막았잖아요, 완전히.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뭐, 대해서 제가 이제 얘기해도 될까요? 네네. 네, 거기에 대해 제가 얘기 드리면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쪽 관련된 칩셋이나 뭐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그래픽카드, GPU라는 엔비디아는 우리 그래픽카드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어떤 그 시연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좋아질 거예요. 근데 그 이슈가 발생된 게 한 달 전이 아니라 우리가 보면 이수페타시스가 그런 이슈로 인해서 이미 밑에서부터 그런 분위기가 잡힌 거는 2023년 1월 달이에요. 1월 달. 거의 2월 달부터 이수페타시스가 어떤 기업이냐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HBM이나 고다층이라 갖고 요즘 HBM 하잖아요.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나요? 네? HBM이라는 거. 네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기업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구글 그리고 삼성까지 뭐 심지어 네. 삼성 쪽에는 테스트 물량을 좀 넣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식 계약까지 갈 수 있는 부분까지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진행 중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기업적인 내용은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좋을 거고요. 진짜 좋을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타이밍이 언제라는 거죠. 주식이라는 거 우리가 타이밍이잖아요. 그 네네. 타이밍이라는 게 언제 사냐, 어떤 가격에 사냐, 나한테 유리한 조건을 이 좋은 기업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이 차트라는 거를 조금 한번 봐보면은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를 막 어떤 분석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좋은 이슈를 내가 어떤 가격에 살까라는 부분에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봤었을 때 그런 이슈가 이미 엔비디아도 주가가 신고가 영역이었고 이스페타시스도 신고가 영역이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가장 높은 영역에서 내가 70%의 비중이 아니라 5%씩 내려가는 구간을 내가 사겠다라고 마음먹었다라면은 이런 흐름이 나오진 않았겠죠. 이해되세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에 대한 어떤 타이밍과 비중에 대한 부분들이 내가 너무 성급했다. 기대감이 너무 컸다. 그래서 내가 너무 어떻게 보면 조바심도 좀 있었고 좀 급해졌다. 너무 큰 확신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수페타시스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앞으로 이어질 거거든요. 네네. 네, 저는 굉장히 좋게 봐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뿐만이 아니에요. 구글, 삼성전자 그리고 워낙 많은 기업들. 그 이수페타시스는 공장만 더 있다 그러면 그 공장을 다 풀로 돌릴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앞으로에 대한 어떤 기대성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과 그리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 조정의 가격도 같이. 왜냐하면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안 올라가니까 실망 매물로 파는 사람이 더 많겠죠.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네네. 보기엔 주가가 좀 더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내려갈 수 있는데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지금 여기서 반등 나온다고 해서 신고가를 빠르게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비중이 너무 많아요. 손해 좀 보더라도 내가 다음을 위해서 아래쪽에 싸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반등을 주게 되면은 한 31,000원대 정도 있잖아요. 네네. 네, 그 가격에서 비중을 아까 아쉽더라도 이걸 못하면 안 돼요. 줄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네. 한 절반은 안 되더라도 30% 정도 있죠. 네네. 30%를 줄이시고 나머지 40 들고 갔는데 저 위에까지 올라가면 좋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럼 거기서 이제 손실분과 다 커버하면 돼요. 다만 더 내려왔을 때 내가 싸게 낮출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놔야 된다. 지금 이 70%는 절대 낮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씩 위로 올라오고 매수가에 가까워지면은 비중을 적게 줄여 놓으세요. 높은 가격에 많이 샀으니까. 일단 저는 1차적으로 줄인 가격을 31,000원대로 드리고요. 그리고 네. 혹시나 모르게 더 떨어지는 경우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한 18,000원대, 19,000원, 18,000원대 아직 내려갈 폭이 좀 많죠. 그래도 이 가격 내려오고 난 뒤에는 좀 진정될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 손절하지 마시고요. 이 기업은 저도 분석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기업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조금 답답하다. 내가 손실률 보면 답답하죠. 근데 그런 부분들 좀 이겨내시면은 좋은 결과가 계속 올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니까 홀딩은 하시되 반드시 31,000원 이쪽 올 때 비중을
어차피 내가 시작을 잘못한 거니까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줄여놓고요. 다시 네. 한번 문의 주세요. 제가 또 한번 소통해 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리면은 그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까요? 매수가까지라는 부분은 제가 뭐 이거는요. 기업이 어떻고 저떻고가 아니에요. 이 주식을 주가를 움직이는 거는 투자자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사서 많은 사람들이 비싼 가격에서 사주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업 안 사, 관심 없어 하면은 들고 있던 사람들이 이 주가가 움직이지도 않고 오르지 않으니까 팔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렇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심리가 가지고 오는 그리고 시장의 관심이 가져오는 부분이니까 뭐 36,000원까지 온다라는 확신을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그게 그렇죠.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매수가까지 오나요 안 오나요라는 것보다도 올라왔을 때 내가 어떤 대응을 해줘서 그 부분을 36,000원 넘어갈 수도 있고 가다가 말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중 줄여놓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네요. 매수가까지 예. 온다 안 온다는 미리 혼자 스스로 그렇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측할 수는 아시겠죠? 쉽지 않죠. 예. 네, 이 정도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담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김도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제주은행인데요. 제주은행이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만 100원에 20%요. 11,100원에 20%요? 고점에서 샀죠? 왜 안 파셨어요? 그때 좀 더 올라갈까 싶어. 아니야. 지금은 네. 더 올라갈 수는 있는 여건에 있어요. 근데 기회를 줄 때 수익을 챙기는 급등주는 지금 기회 줄 때 챙겨야 돼요. 예.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수익 실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 아시겠죠? 뭐 예.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미국 쪽의 은행권에 대한 실적도 좋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가계 부채나 이런 부채 리스크가 왔었을 때 이제 뭐 신용 정보나 그리고 이런 중소형권 은행들은 반등성이 급등성으로 이제 외부적으로 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네. 뭐 어제 가격이 제가 보는 방식대로라고 하면 이제 대응이라는 건 기술적인 게 좀 필요해. 내용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은 또 기술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봤었을 때 앞에 흐름이 내려오다가 이런 거래를 좀 주면서 빠졌던데 이렇게 이제 음봉으로 거래를 주면서 빠졌던 이런 구간들을 잘 체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데 보시면 내려오던 평균값이 아래쪽으로 쏠리면서 내려왔던 가격대가 이렇게 딱 존재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제가 검정색 선으로 두 개 화면 보고 계세요? 네. 네, 이 두 개 그었는데 이때 보시면은 거래가 늘었다가 흐름을 끌어올려줬는데 그 자리를 또 거래를 일부 주면서 떨어뜨린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힘을 썼다가 빼버린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기대감과 실망감이 공존돼 있는 가격이에요. 그런 데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그 가격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신경이 쓰이니까 올라오면 팔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 그리고 팔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게 저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격대가 더 올라가기 힘들다, 뚫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가격대 어제 가까워지면서 저항이 온 거거든요. 이 음봉 전체로 본다면 그 가격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런 저항이 왔다. 이건 뭐 기술적인 부분인데 여기서 끝났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머님이 대응하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짧은 수익을 한번 노리고 들어왔다는 관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예. 네. 근데 어제 안 판 거잖아요. 그죠? 예, 그게 못 이제 팔았- 욕심인 거지. 네. 네. 그래서 딱 정해놔야 돼요. 단타 내가 네. 들어갔는데 수익 둔다 그러면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3%씩 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20%씩 5번 팔잖아요. 예. 그러면 수익률이 얼마일 것 같아요? 한 7, 8% 정도 9% 가까이도 가져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 3% 이익 챙겼는데 떨어지면 본전에 팔아도 내가 조금의 약수익은 챙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한 번에 팔려고 하지 말고 나눠서 파세요. 이해되세요? 네. 네. 그러니까 반등 그러면 보유하고 있으면 더 저거 하진 않을까? 그냥- 지금 이 올라오는 게 과거에 크게 올라오고 나는데 기술적 반등이라서요. 예. 저는 이 기술적 반등이 추세를 뚫어야 되는데 조금 너무 빠르게 올랐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래서 네. 더 들고 있는 것보다는 단기간에 한 번 더 올라올 거예요. 예. 한 번에 더 올라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지금 미국 시장이 빠져가지고 뭐 이런 쪽에 대한 분위기가 더 올라올 수도 있어요. 다음에 올라오면은 우리 한 11,500원대 정도 위쪽에서 좀 정리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예. 네, 올라오면은 수익 아이고, 실현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민하지 말고 뭐 해야 네, 된다? 항상 걱정했는데. 네. 아니 수익은 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 수익은 주니까 다만 정해놓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번에는 얼마에 팔겠다 해놓고 정해놓고 그 가격에 반드시 파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아이고, 꼭 잘 매도하시길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느 예, 종목 봐드릴까요? 한국 알콜이고요. 네, 12,500원에 5%. 12,500원에 5%요? 네, 전에 한 30% 있었는데 전문가님 올라오면 그 정리하라고 했죠. 해서 다 팔고요. 네. 어제 이제 10% 남겼다가 어제 5% 팔았어요. 그리고 5%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이전에 제가 이거 기억나는데 이전에 상담했던 게 5월달, 6월달에 이때쯤이었는데 올라올 수 있으니까 들고 있으라고 해서 올라왔고 네. 그 내려가면 그 줄인 거를 다시 좀 사도 된다라고 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안 샀네요, 그래서- 그죠? 안 사고 10% 있었다가 그냥 기다렸는데 어제 갑자기 올라가지고 어제 이- 팔고 5% 남겼는데 내려왔네요. 그래서 어. 투매해도 될까요? 추매는 하지 말고 들고 있어요, 그냥 5%. 예, 네. 얼마 볼까요? 5%는 안 팔고요. 좀 길게 네. 가볼까요? 예,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려오면 좀 늘려보고. 네. 괜찮아요. 한국 올콜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일단 이 내용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어제 이슈가 경영권 분쟁이었을 거예요, 아마.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경영권 분쟁 쪽으로 나왔던 내용은 우리가 이게 뭐가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얘기할 수 있는데 재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재료냐면 우리가 아니더라도 세력한테는 와 이거 좋은 기회다라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한국 네. 알코올이 이런 거래가 터진 게 실제로 코로나 때 이후에 오랜만에 거의 뭐 한 2년 반년 만에 이래 큰 거래가 나온 거예요. 예. 네. 그런데 뭐 워낙 최근에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앞서 있었던 부분이 어느 정도 매집성으로 보여서 저는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5%는 그냥 홀딩하고 계세요. 홀딩하고 15,000원까지 기다리세요. 알겠습니다. 한 15,000원 가면은 저한테 꼭 전화하세요. 아시겠죠? 네. 지금 채널이 갑자기 네. 그쪽에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보니까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네. 얼른 전화했죠. 네. 그리고 저기 전문가님 전에 네. 에이텍 엄청 손실이었는데 네. 기다려보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다 팔았어요. 다 잘 팔았어서요? 아니 약수익이지만 하여튼 손실 면하고. 괜찮아요. 잘 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그것도 질문했었는데요. 네. 복사 편찰해서 했는데 그냥 기다렸다가 원가 오면 요번에는 한국 알콜처럼 남기지 말고 다 파세요 했는데 정말 맞았어요. 괜찮아요. 잘 하신 거예요. 나중에 네.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데 대응하고 난 뒤에 그 다음을 잡고 내가 아이고 이랬다 저랬다 아이고 이럴 걸 저럴 걸 이런 걸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네. 또 원래대로 돌아가서 또 그런 걸 또 반복하게 돼 있어. 실수를 또 하게 된다는 거야. 네, 내가 팔고 난 뒤에 전문가님 다음에 일어난 일은 그냥 하시는 잊어버리세요. 대로 제가 좀 요즘 공부하니까 되더라고요. 네, 공부 많이 하시고요. 그냥 자꾸 저를 찾아다니세요. 제가 어디에서 막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요. 저기 막 저기서 갑자기, 나타나고 아니, 아까 여기도 막 전에도 나타나니까. 안 했는데 갑자기 계시더라고. 그래서 얼른 전화했죠. 잘하셨어요. 다음에 제가 아유. 보이면 아무 때나 전화하세요. 아시겠죠? 네, 깜짝깜짝 놀래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잘 대응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에코프로 BM이요. 에코프로 BM이요. 네네. 네. 매수가가 20. 제가 걱정하는 가격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29만 7천 원에 20%. 20%. 네네. 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네, 여보세요? 네, 32만 원대 10% 샀다가 네, 빠지길래 32만 원대 괜찮겠다고 10% 샀다가 네, 27만 원인가 해서 다시 또 10% 사갖고 평균 네. 가격이 29만 7천 원인가 이렇게 됐어요. 네. 근데 이게 자꾸만 거꾸로 떨어지더라고. 빠질 만큼 빠졌다 생각했는데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걱정돼서 전문가님한테 여쭤보려고 좀 제가 어디 답변을 금년이나 드리면요. 내년 뭐 네. 1분기까지 기다리면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근데 이제 이런 거지. 기다리면은 가능성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네. 지금은 2차 전지 쪽에 대한 업황이 다운사이드 조금 좋지 않다라는 게 지금 최근에서 이게 나온 게 아니고요. 자, 네네. 올해 이제 4월 달 이제 막 주가 막 오르고 있을 때 이미 2차 전지 쪽에서는 전기차 네네. 수요에 대한 감소가 예상되고 2차 전지 배터리 재고가 쌓이고 있다라는 게 이미 시장에서는 나와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네네. 많은 투자자들이 에코프로에 대한 어떤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누군가의 어떤 계속 이거는 대박입니다. 뭐 100만 원 갑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몰려 들어오니까 근데 실제로 막 가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 흥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기업은 뭐 다 상관없어. 무조건 올라가. 이런 소문이 막 나니까 에코프로 사서 돈 벌었다는 사람 옆에 있으니까 배 아파서 또 사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됐거든요. 근데 업황 자체는 지금 약간 정체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럼 뭐냐? 가격이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거든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 시간이에요. 근데 예. 저는 전 빠질 만큼 고점 대비해서 빠질 만큼 빠졌다 그래서 31만 원대 샀다가 27만 원대 다시 사고 그렇죠. 있는데 그러니까 가격만 떨어지니까 사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빠질 예, 만큼 가격이 빠졌다고 아니라 생각한 우리 거예요. 주식에는 그렇게 시간도 했는데 있는 거예요, 이게 시간. 실수한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그래서- 싶은 얘기는요. 일단 가격은 내려왔다. 근데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또 가격 내려왔다고 또 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또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에코프로라는 기업의 어떤 문제성보다도 2차 전지의 업황의 문제성보다도 전쟁이라는 부분 자체가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 부분은 우리는 그냥 기다려줘야 돼요. 뭐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떡하지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났으면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악재가 소멸하고 시장이 다시 안정화를 찾겠구나. 그럼 그때 내가 이 기다린 만큼의 어떤 보고 이제 조금 늘리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못 참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2차 전지 에코프로 BM은요. 가격적으로 아직 하단 사이클이 조금 더 있습니다. 20만 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내려온 건 맞아요. 근데 약간 좀 더 내려올 수 있으니까 절대 늘리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29만 원대 같으면 올라올 때 줄일 수 있어요. 30만 원대 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올라오면은 비중을 다시 또 10%로 줄이세요. 제 말이 이해되시죠? 제 10%가 아니라 다 그냥 저 원전만 되면 다 팔고 싶은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이건 제 의견보다 본인의 어느 정도 예. 기다리면 한 3, 왜냐하면- 4개월 기다려서 내년 1분기까지는 가능한 건지 전문가님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기다리면 올라와요. 아, 내년 그 왜냐하면 기간이 일상이 언제까지, 회복될 한 때 내년까지 같이 봐야 되나? 올라옵니다. 내년 같이. 1분기면 되려나 그게 궁금해요. 네. 같이 원래 이 에코프로가 아무리 지금 뭐 안 좋다 네. 안 좋다 해도요. 지금 시장 반등이 나고 삼성전자 올라오면 2차 전지도 같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너무 그래요?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지금 네. 뭐 2차 전지가 대형주보 다 빠지고 있지만 반등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 네. 오면 일단 다 정리하고 다시 시작합시다 그럼. 아시겠죠? 괜히 제 얘기 듣고 흔들리지 마시고 본인이 네. 정한 대로 매수가 하나의 얘기는 매수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 거기서 매도하시고 기다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되가시길 바랍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요. 강연의 일정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일단 강연회에 대한 네, 강연의 일정 확인하고 왔습니다. 자, 오늘입니다. 저도 이 방송이 끝나면 바로 강연회장으로 이동을 해서요. 강연회를 준비할 텐데요. 자, 오늘 오프라인 강연회 상당히 오랜만에 제가 진행을 합니다. 그 경기도 인천 부평에서 열립니다. 부평
부평역 1번 출구고요. 1번 출구 길 건너시면은 그 앞에 지는 빌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5층에서 진행이 되고요. 오늘 오후 1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가까이 계신 분 그리고 멀리 계신 분 저는 부산에서도 오셔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KTX 타고 오시는 차비가 아깝지 않는 강의를 해드리니까요. 오셔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 거기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배워가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좀 이따가 잠시 몇 시간 남지 않았죠. 토요일 1시에 진행되니까요. 일정 확인하시고 오시면은 저하고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가 저하고 그냥 시원하게 소통하시면서 한번 시간을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다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네, 자, 수고하십니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네, 저기 네? 소카입니다. 소카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2,100원에 네. 15%입니다. 22,100원에 15%. 15%요. 네, 네, 최근에 조금 올랐었는데 그렇죠. 네, 뭐 중고차 쪽 현대차 이슈도 있었고 뭐 소카 이제 매각에 대한 부분도 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시장 뭐 요즘 재료가 없으니까 시장이 이런 데 관심이 좀 많이 몰리긴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한번 기다려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뭐 재무적인 건 좋지 않더라도 한번 기다리면은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고 이쪽도 지금 내부적으로 좀 시끄럽잖아요. 기업 자체가. 예, 그래서 그런 게 오히려 주가의 어떤 상승 연력을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더 홀딩해 보시죠. 기간적으로 거의 매수가 다 와가는데 네, 알았습니다. 지금 뭐 들고 계셨던 적은 오래되셨어요? 저는 이 공모주 받았다가 네. 계속 물 타면서 내려오던 거가 네. 한 18,000원까지 왔을 때 이제 스톱하고는 그냥 네. 내뱉은 거예요. 근데 요번에 이제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서 네. 그래서 전문가님이 어떻게 보시나 하고 전화 드린 겁니다. 공모 제가 이제 뭐 이거 상담도 중요하지만 이건 좀 기다리면 될 것 같고 하나 팁을 좀 드리면은 공모 받은 내가 이제 공모에 참여했다 공모에서 비중 늘려가는 거는 거기에서 어떤 좋은 기대감이 소멸되는 걸 내가 물량을 더 그냥 추가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공모를 통해서 이익이 날 때는 그때 그 당시에서 이제 상장하면 파는 게 맞고요. 어째 공모 자체는 그런 데 이익을 위해서 투자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신규 상장주 있죠. 네, 네, 이 신규 상장주가 보호 예수가 뭐 6개월, 3개월, 그리고 뭐 1년, 그리고 1년 6개월, 뭐 3년, 뭐 이런 식으로 보호 예수 기간이 많이 잡히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요. 그 보호 예수에 대한 어떤 그런 영향력이나 그리고 시장의 어떤 그 상장된 주식들을 누군가 자꾸 주고받고 순환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누가 어떤 한쪽에서 더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한다거나 그런 시간이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이해되세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시점 보면은 이제 한 1년 지나고 1년 조금 지나면서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런 상황에서 급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파는 게 맞고요. 더 갈 걸 고려하는 게 아니고 매수가까지 한 27,000원 정도에서 매수가는 조금 아슬아슬한데 저는 한 27,000원 정도까지는 최근에 있던 흐름이라면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 이상으로 만약에 뭐 정확한 가격을 제가 제시할 수 없으니까 가능성 높은 가격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7,000원 정도 거기 위쪽으로 시세가 나오면서 매수가 오면은 저는 좀 홀딩하기보다는 비중을 한 5% 정도는 그 이슈에 따라서 남겨둘 수 있는데 덜어내시는 게 좋겠죠. 아시겠죠? 이해되세요? 네, 네, 덜어내시고 그 다음 과정은 그 다음에 생각. 저는 1년 6개월 지나고 난 뒤에 뭐 소카의 어떤 흐름이 바뀌는 걸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위쪽으로 터져서 2만 원대까지 올라오게 된다라면은 단기 쉽게 꺾이지 않고 한번 수익까지 줄 수 있는 시세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한 5% 정도만 남겨놓고 2만 1,000원대나 요 가격대에서 조금 비중을 줄이시면서 정리를 해나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 수급은 한 번에 끝날 수급은 아닌 것 같고요. 좀 기다려주시면 반등이 한번 더 올 거고 아래쪽 조정이 우리 시장이 월요일이나 다음 주에 시장의 중심이 이제 섹터의 대형주 쪽이나 이런 쪽에서 일부 종목으로 뭐 반도체나 이런 쪽으로만 살지 다른 쪽은 좀 약해질 수 있거든요. 미국장이 좀 한 번 더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정은 한 14,000원대 정도 쪽으로 조금 다시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좀 견디시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선생님 그러면 저 물 좀 타는 건 어떨까요? 저는 물 타는 건 조금 변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업 자체가 내부적인 이슈나 그 매각 이슈는 갑자기 돌발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간혹 들어와요. 그냥 내려왔다고 사는 게 아니라 내려오고 그런 이슈가 잠잠해지는 걸 확인하고 또 사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지금 여기서
그 앞으로 생길 일까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체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다음에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바로 떨어지는 부분에서 추가 매수는 안 하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네. 가셔도 손해 보지 않고 뭐 가능하다면 약수익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니까 저는 일단은 그냥 그대로 가는 쪽으로 의견 드릴게요. 늘리면 비중이 너무 높아져요. 아시겠죠? 네, 알았습니다. 조금 사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사지 마시고요. 네. 자,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대응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종목명 클래시스고요. 네. 35,500원에 10%예요. 35,500원에 10%요. 네. 이거 뭐 보다 뭐 한참 늦게 사신 거 아니세요? 아니요, 그 전에 제가 29,000원대 네. 1차적으로 해서 수익을 좀 봤어요. 4만 원대. 네. 그리고 다시 눌림목이 들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음. 조금 이제 10%를 매수를 했는데 네. 또 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 얘를 출매를 해야 되나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어느 목표가가 오면은 얘를 매도를 해야 되나 그게 궁금해서요. 너무 좋은데 솔직히 말하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의료기기 쪽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서 너무 좋다라고 얘기해버리면 다른 분들이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의료기기 쪽은 정말 2019년부터 해서 계속 좋게 계속 왔던 부분이 특히 피부 의료기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이 미용 관련된 부분들 굉장히 좋으니까 이거는 아직도 좀 더 나을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지만 최근 시장 흐름이 좀 주가가 많이 올랐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는 계속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혹시 화면 보고 계세요? 네, 이렇게 실적도 되게 좋고 그래서 실적 좋은데 그 실적 좋은 만큼 주가도 계속 올랐어요. 실적이 거의 한 6년째 실적이 상승 추이건 매출이 늘고 성장을 했거든요. 이 기업이. 네. 근데 이 성장이 어느 순간 조금은 더뎌질 수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6년 가까이 성장률이 계속 높아졌기 때문에 매출도 늘고 다 늘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정체될 수 있는 시점에서 거래가 또 늘어나는 시점에서 하필 이 타이밍 때 조금 들어갔다는 게 좀 아쉬워요. 이런 기업도 추세라고 해서 올라갔다 좀 내려왔다가 또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지금 좀 내려왔잖아요. 시장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엔 36,000원까지 기회는 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가격에 유지하는 거는 가격이 좀 높아 보여요. 이해되세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우리가 이동평균선 뭐 이런 거 아세요? 네, 대충 네, 조금. 뭐 저도 이런 걸 잘 분석적으로 하지만 참고는 하거든요. 네. 참고를 해봤을 때 장기 이평이 긴 121선이라는 부분 자체에 장기 이평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사이클을 1년 넘게 가져왔어요. 그럼 보통 이런 경우는 이걸 무너뜨리거든요. 한번 뭐냐면 투자자의 어떤 자금 희석이나 차익 실현도 나올 수 있는 기간이 생겨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살짝 다시 올렸다가 다시 내려온단 말이죠. 그때 안 팔면 길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올렸을 때 35,000원, 6,000원 때 한번 기회 줄 때 정리하셨다가 저는 클래시스를 살 수 있는 좋은 가격대는 23,000원대 이 실적이 계속 유지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제 기준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이 가격 안 오면 안 산다 뭐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이미 올랐던 기업들은.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막 많이 올랐던 기업들이 내가 밑으로 낮춰놓은 가격에 이 가격 오면 안 한다라고 했는데 거의 다 와요. 아시겠죠? 시간이 지나고 이러면 다 오거든요. 악재가 터지고 뭐 시장이 안 좋다 이러면 어느 순간 그 가격이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35,000원 가격대 오면은 현금화 했다가 다시 이 기업이 좋다는 걸 알고 계시면은 내가 천천히 사도 돼요. 좀 적게 조금씩 모으셔도 되고요. 뭐 안 준다라고 하면 내려왔을 때 뭐 비중을 더 늘리시면 되는 거고 일단은 저는 한번 이 매수가 비중을 줄 거니까 기업은 좋아도 주가는 누가 움직인다? 투자자들이 매수 심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네. 맞죠?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해서 내 생각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 가격은 좀 높은 가격이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리하셨다가 좀 기다렸다가 가격이 싸질 때까지 보고 천천히 다시 그러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35,000원 매수가 근처에 오면 네. 이제 매도를 하는데 그 사이에 네. 하방이 조금 열려 있으니까 뭐 네. 조금 3만 원, 31,000원 더 밑으로 뭐 28,000원 뭐 이렇게 내려올 경우에 출매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이 상태 홀딩해서 매수가에 오면 팔아야 되나요? 저는 한 26,000원대 정도 있죠.
네. 그 가격대 아래쪽이면은 10% 한목에 살 필요는 없어요. 그죠? 가격이 내려가는 걸 내가 1%씩 1%씩 사다 보면은 그 1% 효과가 크진 않아도 조금씩 같이 내려줄 수 있는데 그 1%를 내가 20번 사면은 가격이 싸지는데 내가 샀을 때 더 많은 효과를 주겠죠. 그렇죠? 많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얘기 드리면 26,000원에 사서 26,000원까지 떨어졌는데 35,000원에 판다라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26,000원에 떨어졌을 때 내 단가가 3만 원 정도까지 맞춰질 수 있는 정도로 내가 늘려갈 수 있다라고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면 3만 원대로 다시 올라와서 내가 본전이나 수익까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은 다시 네. 생길 수 있다라고 봐요. 이해되세요? 네. 너무 네네. 어려워요? 네. 너무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니요.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그거 네. 하면 돼요. 이걸 다시 제가 녹화 방송 다시 반복적으로 보면서 얘기하는 거 듣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은 분명히 내 가격이 이동평균값처럼 같이 내려가서 나중에 이거 시장에 올라올 때 주가가 올라와서 어느 순간 수익이 돼 있다고요. 그렇게 그렇게 편하게 투자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26,000원 오면 알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그럼 제가 방법을 제시해 드릴게요. 네네. 아시겠죠? 여태까지 방법을 잘 몰랐어요. 네, 것도. 걱정하지 말고 그때 가격 오면 전화 주세요. 그리고 홀딩 하세요. 아시겠죠? 네. 떨어지자고 겁내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아모레퍼시픽이요? 아모레퍼시픽이요. 네네. 네, 매수가 비중은요? 128,000원에 25%요. 128,000원에 25%요. 네. 네,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아모레퍼시픽은요. 제가 조금 더 내려올 수는 있는데 내려오면 좀 잡힐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좀 더 기다리죠. 아. 왜냐하면 이 소비는 우리 중국 때문에 잠깐 올라왔잖아요. 최근에. 네. 네, 근데 중국 요즘 조용하죠. 뉴스 안 나오죠. 네. 중국 뉴스 나오는 거 뭐 러시아하고 정상회담 했다 그러고 막 지금 전쟁하는 거 저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대만 압박하고 있고 한국 몰라요 이러잖아요. 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한테 가장 큰 이슈는 추석 때까지만 해도 뭐였냐면 중국 관광객 우리나라 대거 몰려 들어옵니다. 이런 네, 얘기밖에 안 단체 들렸어요. 그렇죠? 네. 네, 이게 이제 이슈인 거예요. 그래서 미리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쌀 때 잡아서 위쪽으로 올라왔으면 팔아야 되는데 소비 쪽에 회복하는 거 우리가 지금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시장 여건이 갖춰져 있잖아요. 그죠? 자영업자도 네네. 어렵고 전체적으로 다 어려워요. 근데 다만 이 화장품의 해외 매출이 좋아지고 있어요. 예. 해외 쪽. 예. 화장품 쪽이 해외 비주로. 쪽이 좋아지는데 아모레퍼시픽 미국. 근데 미국에서 요즘 미국에서 우리나라 선크림 굉장히 많이 써요. 코스맥스. 네네. 근데 그 아모레퍼시픽도 미국을 준비하는 단계는 어느 정도 맞춰놨어요. 예. 뭐 인수나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돈을 투자해서 어떤 기업적인 어떤 요인들 가져오고 미국 시장의 어떤 법인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장을 열려고 하고 있는 개척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만들어 놨거든요. 왜냐하면 화장품은 세계 3대 시장이 있어요. 중국, 그리고 미국, 그리고 일본이에요. 일본. 네. 근데 여기서 일본은 우리가 중저가 제품, 그리고 미국도 심지어 약간은 중저가인데 필수적인 것들, 이런 것들만 지금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이 왜 이런 타격을 받았냐? 고가. 중국이 너무 큰 거야. 중국 고가 제품이나 이런 중국. 부분들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 컸던 거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이제 중국 사람들이 중국 것만 쓰니까 중국 것만 쓰는데 중국의 원료는 또 국산 걸 써요. 우리나라 뭐 코스맥스나 한국콜마가 위탁 생산해 줘가지고 우리나라 거 쓰니까 중국 제품이 좋아졌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네. 그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네. 새로운 3대 시장 중에 다른 시장에 자리를 잡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죠? 네. 그 시간 투자를 하면 괜찮아요. 그 아모레퍼시픽 네. 같은 경우도 가격적인 부분 많이 내려왔는데 압박은 많이 받을 거예요. 근데 내가 비중이 25%라는 부분은 올라왔을 때 좀 줄여줬고 이 기업의 비중은 최대 30이에요. 아시겠죠? 30 이상 네. 가면 안 돼요. 다만 네. 그렇다 그러면 30에서 내 가격 낮추려면 뭐 해야 되냐? 매수가 왔을 때 비중을 줄여야 또 쌀 때 늘려서 가격을 맞출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가격 올라오면은 보유비 좀 줄여야 되는 비중은 15% 이내로 줄이시고요. 네. 줄이시고 다시 내려왔을 때 또 사서 줄이고 오르면 또 좀 팔고 이런 식으로 30% 이내 비중으로 계속 사고 팔고 하면서 줄이고 늘리고 하시면은 나중에 네.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아모레퍼시픽은 네. 실적이나 업황 회복이 이 경기 사이클이 회복이 들어가면 좀 늦겠지만 강한 사이클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제가 네. 얘기해 드렸던 것만 생각하시고 매수가 올라오면 비중 25%인데 앞에 2자를 1자로 바꿔 놓으세요. 아시겠죠? 네. 이해되세요?
네네. 네, 그리고 10만 원대 조금 이탈했다가 회복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예. 내려가더라도 좀 참읍시다. 단기로 또 크게 떨어질 수 있는 건 외부 요인으로 있을 수 있어도 참으세요. 아시겠죠? 네, 네네. 네, 기다리고 나중에 또 전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한일 사료고요. 여보세요? 한일 사료요? 네, 한일 사료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5,300원에 10%요. 5,300원에 10%요? 네. 최근에 전쟁 이슈 때문에 사셨겠네요. 그죠? 그 앞선에 샀는데 네. 이것도 산지 하면 한 달 넘었는데 안 네. 올라가가지고 올라갈 것 같으면서도 안 올라가가지고요. 다음 주에 지금 소 농가 있죠? 소 키우는데 네. 충남 서산에서 바이러스성 뭐가 생겼대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사료 쪽하고는 좀 멀기도 하고 제가 알기엔 그 동물 바이러스성 치료제가 백신이 우리나라에 없고 수입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그것 때문에 이슈가 돼서 동물 백신 쪽 관련주들이 좀 많이 시간에서 올랐거든요. 올려일 날 좀 반응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한일 사료가 우리 사료주잖아요, 그죠? 먹는 거. 네. 근데 꼭 이런 쪽도 거기에 약간 연관이 생겨요. 테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게 이제 연결고리가 좀 만들어져서 반대로 준다면 기회 놓치지 마시고 5,700원 위쪽 있죠? 네. 5,700원 위로 강한 슈팅이 한번 나오면은 그 위쪽으로 갈 때 네. 조금씩 매도하셔가지고 수익 챙기세요. 아시겠죠? 더 네, 끌고 가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잠시 상담 쉬었다가요. 강연의 일정 잠깐 짧게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회 안내하고 왔는데요. 강연회에 대한 부분들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 오프라인 강연회에 대해서 망설임이 좀 많습니다. 직접 대면해서 부끄러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직접 오셔서 얘기 들어보면 부끄럽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와서 제대로 들은 내용이 있겠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오시면은 저는 이런 강의를 많이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노하우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개인주의분들이 가장 필요한 건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 사고 파는 걸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고, 어떤 위치에서 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기술적 분석이 아니고요. 융합니다. 전체적으로 내가 멘탈과 이런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그런 방법들을 이제 사는 위치나 이런 부분들을 내가 그리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 격언들이 있잖아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그럼 무릎이 어디고 어깨가 어디고 그럼 무릎 밑에서 또 내려가는 데는 어디라서 내가 어떻게 사야 되냐. 그런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생각은 하는데 이루어지진 않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잡아드리고 그 위치나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면서 그런 결과도 좀 보여드리고 예시도 보여드리고 그 이후에 이런 것도 보고 확인해 보세요 라면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드리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한번 좋은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용기지만 와서 즐겁게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평역 1번 출구 맞은편 진흙빌딩 5층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성공투자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